오늘은 2024년 8월 31일입니다. 본인이 수년 동안 지금 하늘과 기후를 갖다 관찰해 왔죠. 그리고 기록을 하면서 5천만 국민과 어느 정도 소통을 갖다 해왔습니다. 오늘 2024년 8월 31일자의 기후도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제 이 기후 조작과 온갖 질병 등을 포함한 재앙을 만들어내고 있는 무차별적으로 살포되고 있는 캠트레일 전자기파 조사에 대해서 5천만 국민들도 어느 정도는 인식을 갖다 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늘을 보면 오늘도 대낮부터 이렇게 하늘이 파란 하늘이 다 하얗게 도배가 되어 있죠. 요즘 하늘은 이렇게 막 이 보면 뭔가 이 스프레이 그 안개 비스무리한 스프레이 뿌리듯이 이렇게 막 도배가 되는 경우가 요즘은 꽤나 빈번합니다. 소리 없이 그렇게 뿌려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렇게 뿌리고 나서 이렇게 전자기파를 조사해 가지고 막 구름을 갖다 구름 형태의 캠트레일을 갖다 확산시키고 그랬는데 요즘은 조금 약간의 그 캠트레일 살포 방식이 좀 변경된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하늘과 기후를 갖다 감시를 하면서 기상청과 환경청, 그 다음에 민간 항공기, 그 다음에 군대 이런 캠트레일 갖다 살포할 수 있는 그 능력과 그 비행 물체를 갖다 가진 곳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의 일정 수준의 이게 뭐죠? 의구심을 갖고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검찰과 경찰과 그 군대에 조사를 갖다 해달라, 수사를 해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갖다 지금 어느 정도를 갖다 하고 있습니다. 5천만 국민이. 그러다 보니까 약간 더 캠트레일 갖다 살포하는 그 딥스 악마와 하수인들이 약간 더 경계심을 가지고 살포를 갖다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본인이 이렇게 조사해본 바에 의하면 하늘과 기후를 갖다 관찰하고 5천만 국민과 더불어서 이렇게 조사해본 바에 의하면 대충 세 가지 방식으로 이렇게 캠트레일이 살포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대기가 어느 정도 존재하는 이게 여기 그라운드 땅에서부터 12km 요 사이 이걸 갖다 트로포스 스피어라 해가지고 대륙권이라고 합니다. 대륙권. 이 대륙권에서 이게 살포가 되고 있는 경우는 이게 헬기를 갖다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민간 항공기나 이게 군용 항공기에 이런 항공기를 사용해서 살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막 이렇게 살포를 해대요. 그리고 땅에서 봤더니 이제 제가 살펴본 바에 의하면 이게
군부대, 군부대 같은 곳, 뭐 이런 곳에서 이렇게 살포가 탑니다. 막 여기서 살포하는 것은 뭉게구름처럼 막 그렇게 퍼져나갑니다. 이런 게 퍼져나가면 이제 전자기파를 갖다 쏴대면서 막 널리 막 도배를 하죠. 그래가지고 하늘을 갖다 어떻게 합니까? 싹 가려버립니다. 이렇게 가려버려요. 그러면 햇빛이 차단이 되고 파란 하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전자기파를 쏴대죠. 땅에서도 전자기파를 쏴댑니다. 여기 쏴대가지고 그럼 반사되죠. 우리가 전자기파 원리를 갖다 이렇게 배우잖아요. 반사해가지고 반사돼서 돌아오는 그 전자기파를 갖다 받아서 통신을 하죠. 그것처럼 이게 이 캠트렐 성분이 금속 물질, 뭐 나노 물질, 뭐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뭘 집어넣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 반사가 되면 정확하게 타겟 지역으로 이렇게 공격 타겟을 갖다 공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진을 일으키려고 공격할 수도 있고 인명을 살상하려고 공격할 수도 있고 요 지역을 갖다 폭염을 만들려고 공격할 수도 있고 그렇죠. 에너지 반응. 그리고 질병을 일으키려고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이 물질이라는 게 이 페르미온 물질이잖아요. 질량을 가진 모든 그 물질은 그 페르미온이라고 해가지고 같은 상태를 갖다 공유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여러분들이 주고받는 힘이라는 것은 페르미온 물질, 이 전자나 양성자나 이런 것들이 물질 상태에 있을 때는 질량을 가진 물질 상태에 있을 때는 보손 입자라고 하죠. 전자기파. 이 전자기파나 경우에 따라서는 그 약한 핵력 이런 걸 갖다 주고받으면서 힘과 정보를 갖다 주고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냄새를 맡는다. 여러분들이 상처를 입었다. 여러분들이 느끼는 그 모든 것들이 육감들이 전부 다 결국은 전자기파와 같은 이런 그 보손 그 입자 그죠? 그런 입자 형태 전자기파 즉 파동 형태로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게 대륙권에서는 제가 이렇게 이게 대륙권 땅 민 씨레벨 여기서는 민 씨벨 이게 해수면 평균 해수면을 기준으로 해서 했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높이를 갖다 1.5km, 3.0km, 5.5km, 12km 12km까지 사람들이 어느 정도 살 수가 있는 그 공기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 가장 높은 곳에서 살고 있는 지금 사람들이 어느 높이냐면 여기 요 정도 높이 요 정도 높이인가? 500헥토파스칼인가? 요 정도 높이에서 살고 있습니다. 요 정도. 잠깐만요. 한번 요 정도. 500헥토파스칼보다 약간 위에서 살고 있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캠트레이를 갖다 뿌리는 사람들이 여기서 뿌려버리면 이제 여기 있는 사람들은 조금 안전하겠죠. 밑으로 이제 캠트레이를 여기 공기보다 조금 무거우니까 가라앉겠죠. 그 밀도에 의해서. 아르키메데스의 그 부력의 원리에 의해 가지고 어차피 공기나 물이나 전부 다 아르키메데스의 그 부력의 원리 적용되니까요. 그런데 여기 이제 요 위에서 이제 민간 항공기 막 이렇게 나르면서 뿌려버리면 대륙권 위에서 뿌려버리면 다 당하는 거죠, 이제. 여기 보세요. 그리고 이게 지금 이게 기압이죠.
헥토파스칼로 이렇게 나타냈고, 이건 그냥 높이. 여러분들이 잣대로 재면 이제 되잖아요. 이제 여기 보면 이게 압력과 기압을 갖다 이렇게 매칭을 갖다 시킵니다. 이렇게 보면. 예, 프레저 서피스와 하이 서피스, 이게 압력층과 높이층을 갖다 이렇게 매칭을 시켜봤더니 대충 1000헥토파스칼이 요렇게 됩니다. 요렇게 850 헥토파스칼은 여기 C레벨에서 한 1.5km 왔다 갔다 하네, 이 기준으로요. 700 헥토파스칼은 여기 바다면에서 이렇게 3km 정도, 500 헥토파스칼은 5.5km 정도 이렇게 높이죠. 200 헥토파스칼은 12km. 이렇게 이 기압이라는 게 그거지 않습니까? 누르는 압력이잖아요. 공기가 누르는 압력. 요만치 누르면 요만치 공기가 있는 거고, 요만치 있으면 요만치 공기가 누르는 거고, 요만치 있으면 요만치 공기가 누르는 거기 때문에 제일 밑에 있는 사람이 가장 많이 이렇게 많은 공기에 의해서 이렇게 눌림을 받겠죠. 그냥 바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바다에 둥둥 떠 있으면 별로 이렇게 압력을 안 받죠. 근데 바다 깊이 들어갈수록 어마어마하게 큰 압력을 받죠. 이거와 마찬가지입니다. 물에 잠겨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인간은 이렇게 기체에 잠겨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예, 기체 상태의 분자에 잠겨서 살고 있는 것이고요. 이 물고기 같은 경우는 분자 활동이 조금 저조한 액체 상태의 물 분자 이렇게 갇혀 가지고 눌리면서 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똑같은 원리로 압력을 갖다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압력이랑 높이를 갖다 매칭을 시킬 수가 있죠. 이렇게 서피스를 갖다 구별할 때. 이것은 민 C 레벨. 지금 이걸 갖다 이 높이를 갖다 민 C 레벨 MSL 바다 표면을 갖다 기준으로 이렇게 높이를 쟀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서피스에서 이렇게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높이를 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여러분들 마음이겠죠. 이런 별 중요한 것은 아닌데,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보여줄 기상 시뮬레이션을 갖다 보면 이런 표현이 나타납니다. 예, 그때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갖다 딱 보면 보세요. 여기 1000헥토파스칼은 대충 0이죠. 지면이랑 이렇게 맞닿은 경우가 있으니까 여기 거의 지면이랑 비스무리합니다. 그러니까 C레벨이랑 땅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땅이 이렇게 물 위에 이렇게 떠 있는 땅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000헥토파스칼이 지면이랑 비스무리한 위치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높이를 이 헥토파스칼 프레저 높이를 갖다 프레저 서피스를 하이 서피스 이제 높이로 이렇게 변환할 때 대충 보세요. 이게 1000헥토파스칼에서 이걸 갖다 대충 공기층 있는 걸 이걸 0이라고 합시다. 대충 0. 그러면 이걸 갖다 10kg라고 합시다. 그러면 1000에다가 10m를 갖다 곱하면 10km가 나오죠.
물론 이렇게 공기가 점점 희박해지기 때문에 이 공기에 이렇게 직선 변환을 갖다 하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직관적으로는 이렇게 변환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800 헥토파스칼이 높이로 변환하면 어느 정도냐 대충 물어보면, 여기서 1000에서 850, 1000이 땅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이거 보니까 150, 1000에서 850 빼면 얼마입니까? 150 헥토파스칼 기압만큼 변했잖아요. 그러면 0에서 얼마만큼 변하겠습니까? 10을 곱해요. 그러면 1.5km 나오네. 정확히. 대충. 예, 그러면 여기는 얼마겠습니까? 1000 헥토파스칼이 지금 보니까 지면 비스무리 하잖아요. 여기서 700 헥토파스칼까지 변했어. 이제 공기가 쭉쭉쭉쭉쭉 여기는 쌓여 있죠. 그러니까 이제 올라갈수록 그 공기가 줄어들겠죠. 누르는 그 기압이. 이게 3000 헥토파스칼의 변화가 생겼을 때 높이의 변화는 얼마죠? 300 헥토파스칼 곱하기 10 하면 오메 나오네. 3.0kg. 여기까지는 맞아 들어가죠. 또 여기 500 헥토파스칼. 1000에서 1000 헥토파스칼이 이렇게, 여기는 이게 바다고 시레벨이고, 1000 헥토파스칼은 이렇게 바다 위에 땅이 떠 있으니까 이렇게 되잖아요. 여기서 쭉쭉쭉쭉 올라가서 500 헥토파스칼까지 압력이 변하면, 즉 공기의 누르는 공기가 누르는 압력이 변하면 500 차이니까 500 곱하기 10 하면 5km, 높이가 5km 나야 되는데 조금 변하죠. 왜냐면 공기가 여기 가장 많이, 여기가 공기가 가장 많이 모여 있고 점점 조금씩 공기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도 대충 5km라고 알 수가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프레저 압력으로 나타나 있는 것, 압력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으면 높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압력으로 이렇게 어떤 그 서피스가 표현이 되어 있으면 여러분들이 높이를 대충 짐작을 갖다 해야 됩니다. 예, 그래야 이제 뭔가 해석을 할 수 있겠죠. 지금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 제가 이걸 써먹기 위해서 지금 해석을 하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트로스스피어, 여기까지가 지금 사람이 이게 대류가 일어나, 공기에 이렇게 막 흐름이 일어나는 이런 층을 갖다 12km까지가 트로스스피어, 대류가 지금 일어난 데서 대류층, 이 스트라토스피어, 여기서부터는 공기가 희박해 가지고 그래도 대류가 어느 정도 일어나겠죠. 어느 정도는. 스트라토스피어 성층권 12에서 50km. 여기서 이제 막 무차별적으로 그냥 여기 이제 막 전 세계에 그냥 캠트레일 갖다 살포해 온 것입니다. 이런 그러고 나서 전 지구 전 인류 80억 인류의 사람들한테 어떤 동의도 받지 않고, 이것은 그냥 폭력, 폭행, 범죄입니다. 그 자체로. 그 위는 메조스피어, 이 중간권, 서머스피어에서 80에서 700km까지는 이제 열권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게 지금 날씨죠. 지금이 오늘이 2024년 8월 31일이고, 아니 2024년 8월 31일인데 UTC 뭐 이런 걸로는 데이터가 9월 1일. 잠깐만요. 오늘 며칠이야?
31일 맞죠? 근데 UTC로는 9월 1일 로컬 이렇게 나오네. 잠깐만, 우리가 알 수 있는 날 시간으로 좀, 이것은 지금이 아니라 지금 제가 아까 좀 여기 요거 한 겁니다. 요거 now로 바꿉시다. 컨트롤 now. now로 바꾸면 2024년 8월 31일 지금이 3시 지금 3시경에 지금 이게 기상도입니다. 서피스는 지금 850 헥토파스칼이라고 나왔는데 이게 서피스를 하면 요런 거고요. 지면에 가까운 1000 하이트를 갖다 1000 헥토파스칼로 하면 지금 이게 바람 윈드가 요런 형태입니다. 근데 지금 이 딥스 악마 하수인들이 최근에 지금 막 이 캠트레일 살포하는 것에 대해서 본인을 비롯해서 여러 사람들이 계속 하늘과 지금 날씨를 갖다 관찰을 해야 되니까 밤에 더욱더 낮밤을 가리지 않고 살포를 했는데 밤에 살포를 갖다 계속 하고 있죠. 그래가지고 지금 이 대한민국 밤에 날씨와 그 기후 변화를 갖다 조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아직 태풍이 살아있네요. 이 태풍 뭐예요? 산산인가? 지금 일본 쪽. 우리가 지금 아까 말했듯이 그 뭐라고 말했죠 제가? 이 땅에서 이 1000헥토파스칼은 그냥 해수면이 있다면 이게 땅 높이랑 비스무리한 곳에서 그 바람이죠. 근데 그 딥스 악마의 그 하수인과 딥스 악마가 그 캠트레일 뿌릴 때는 땅에서 뿌린다 하더라도 쭉 올라가죠. 올라가가지고 이게 캠트레일 구름이 형성이 되고요. 성층권에서 뿌려버리면 12km 이상에서 그렇게 캠트레일이 형성이 되죠. 그리고 비행기나 그 헬기로 살포를 해버리면 한 여기 1000에서 500 헥토파스칼이면 땅에서 500 헥토파스칼이면 아까 내가 뭐라고 했죠? 기압이 500 헥토파스칼 차이 나니까 500 곱하기 10 하면 5km라고 했죠? 5km 높이. 5km 높이에서 캠트를 살포해 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는 850이면 1000에서 850이면 높이 한 1.5km 150 헥토파스칼 차이니까 이만큼 차이만큼 올라갔으면 1.5km 이렇게 높이를 갖다 대충 여러분들이 인식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아까 그 말 한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 밤에 살포를 하려고 한다고 해봅시다. 지금이 8시 30분 15시잖아요. 낮. 요걸 한번 좀 바꿔봅시다. 날 시간을. 4시, 5시, 6시. 조금 8시간 앞으로 당겨볼까요? 9월 1일 2시? 9월 1일 1시. 한 1시경부터 불을 무차별적으로 살포를 해야 되더라고요. 자, 이제 이때 하늘에 한 공기 한 여기 850 헥토파스칼 땅에서 1.5km 높이 요때는 요렇게 가네요. 바람이 요때 살포를 해버리면
제가 아까 말했죠. 여기가 군산 미군 기지가 있다고요. 여기가 군산 미군 기지가 있으면 여기 바람 이렇게 보니까 요때 살포라면 요 높이에서는 요렇게 가겠죠. 요쪽 지역도 이제 영향을 받겠죠. 자, 그러면 이제 700 헥토파스칼 높이가 땅에서 1000에서 700 하면 300 헥토파스칼 차이니까 3km, 지상에서 3km 높이면 어떻게 바람이 변하는지 한번 봅시다. 자, 이거는 이제 이렇게 변했네요. 자, 어떻게 변합니까? 이렇게 변하네요. 그럼 500, 지상에서 5km, 1000에서 500이니까 이때도 한번 살펴보죠. 이때는 세게죠. 확산 속도가 빠르겠습니다. 여기까지 올리면 확산 속도가 빠릅니다. 예, 빠르게 이렇게 확산시킬 수 있겠죠. 예, 요렇게 500은 요렇게 많지 막 요렇게 퍼뜨릴 수 있겠지 않습니까? 여기도 퍼뜨리고 싹 퍼뜨려 버리겠습니다. 자, 대충 어떻게 확산시킬 수 있겠죠? 자, 다시 서피스 요걸로 지금, 그리고 지금 여기 나우로 다시 할게요. 지금 이렇게 지금 이렇게 지금 현재 퍼뜨린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지만 밤에 이렇게 아까 내가 왜 이걸 했냐면 그 밤에 퍼뜨리면 이렇게 된다 이겁니다. 높이에 따라서 요렇게 예, 요렇게 그러면 한번 살펴보죠. 정말로 기억하세요. 요렇게 우선가 잠깐만요. 자, 이게 기상청 예보입니다. 8월 31일 12시에 갱신했습니다. 전주 현재는 지금 다 맑음으로 나오죠. 그런데 여러분 나가서 보세요. 하늘이 그냥 하얗게 도배가 되어 있지. 그런데도 맑음으로 나옵니다. 이렇게 뭔가 살포를 갖다 했습니다. 지금도. 자, 그러면 언제쯤 또 살포를 해야 되는지 한번 봅시다. 전주 누르고 잠깐만요. 조금 이렇게 해서 여기가 군산이 있습니다. 아까 어떻게 했었죠? 아까 그 날씨 그 시뮬레이션 봤잖아요. 그 미국인 거기서 제공하는 군산에서 이렇게 딱 하면 요렇게 높이에 따라서 750 헥토파스칼 높이에서는 요렇게 500 헥토파스칼에는 요렇게 막 바람이 붑니다. 그러면 요렇게 막 퍼지겠죠. 요렇게 막 강력하게 이렇게 막 날아가잖아요. 그러니까 군산에서 이렇게 밤에 여기 미군 기지가 있습니다. 오산도 오산 미군 공군 기지가 있고 군산도 미군 공군 기지가 있고 여러 군데 그 기지가 있습니다. 군부대도 있고. 근데 제가 예전에 말했잖아요. 여기서 그 땅에서도 이렇게 막 그 하얀 그 캠트레일이
뭉게뭉게 살포가 되고 있는 걸 관측을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갖다 5천만 국민이 했었죠. 그리고 막 그 당시에는 지금 이렇게 지금 다 이렇게 지금 기상청 일기예보가 지금 맑음으로 나오지만 어, 옛날에는 다 방무가 연무 방무가 그 시도 때도 없이 살포가 되었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기상청이 갑자기 최근에 와가지고 그 이야기를 한 뒤부터는 연무 방무가 표기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말 놀랍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는 사람들은 봤으면 기억을 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한번 봅시다. 이게 전주 뭐죠? 예, 이걸 갖다 좀 지워야 되겠는데, 이 군산이 있다는 걸, 여기서 살포가 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어, 그 눈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오랜 그 수년간의 관찰에 의해서. 그러면 지금 전주죠, 전주. 예, 밤에 이렇게 흐려집니다. 이게 회색. 뭔가 살포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와, 정말로 살포가 됩니다. 밤 1시, 2시. 아까 우리는 밤 1시, 2시, 3시, 4시, 5시, 11시간 동안 이게 살포가 이렇게 뭐 살포를 해가지고 밤하늘을 이렇게 뿌옇게 만듭니다. 이게 캠트레일입니다. 캠트레일. 그러면 자, 어떻게 됐습니까? 군산에서 살포하면 이렇게 막 강력하게 이렇게 이 부분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럼 전주, 임실 뭐 이렇게 막 이렇게 부여 이거 다 영향받지 않겠습니까? 예. 그 부여 한번 봅시다. 부여. 부여는 6시, 7시. 여기는 그 6시, 7시. 조금 흐리고. 여기는 조금 그 살포 그 높이를 갖다 조금 500 헥토파스칼에서는 부여까지는 안 가고 이쪽으로 가잖아요. 750 헥토파스칼 조금 그 낮은 데서는 좀 일찍 뿌리면 이렇게까지 가는데 그러면 여기 임실도 이렇게 여기까지는 잘 도달할 겁니다. 보죠. 보면 정말로 나오잖아요. 밤에. 맞죠? 이렇게 11시까지 도달합니다. 그러면 그때 그 500 헥토파스칼에서는 그 세력이 강합니다. 바람 세기가 강하기 때문에 임실 뭐 남원 순창 이렇게까지 날아갈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날아갈 것 같아요. 남원까지 날아갈 것 같아요. 날아가죠. 좀 약해지죠. 그래도 거리가 있으니까. 남원 순창 마찬가지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는 군산에서 여기는 방향 아까 봤잖아요. 이렇게 밤에는 이렇게 높이에 따라서 여기서 이렇게 여기까지 여기는 이렇게 750 헥토파스칼 2.5m 높이 어, 땅 높이 지상에서 5km 높이면 이렇게 전주 이쪽으로 강하게 이렇게 부여. 그럼 여기는 영향 별로 안 받잖아요. 이쪽은 거의 이렇게 바람은 안 불었으니까. 그럼 여기 한번 봅시다. 여기 정말로 구름이 안 끼는지 보면 안 깨요. 여기 안 껴. 오전 안 껴. 예, 안 낍니다. 깨끗합니다.
그 바람이 여기서 뿌리면 여기 영향받는 이쪽 방향, 어, 여기 부안은 얼마만큼 영향을 받는 봅시다. 이 부안까지는 미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미치겠죠. 이렇게 이때는 3시부터 영향을 받네요. 3시부터 이제 살포해가지고 영향권에 있게 바람이 이렇게 불잖아. 이렇게 확 이렇게 각도로 막 이렇게 막 불잖아.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뿌려져 버리면 군산에 뿌려져 버리면 직방으로 받는 데가 전주입니다. 그래가지고 밤이 되면 더워요. 더워. 그래가지고 예전에 막 전주가 여기 저번에 말했잖아요. 전주가 여기에 이 전국 그 지방에서 최고로 더운 지방이 아닌데 전주가 항상 최고 온도를 갖다 찍는 거예요. 그 이야기 했었지 않습니까? 예. 아, 그것도 나중에 데이터를 갖다 지금, 제가 그때 그 데이터 모은다고 막 모았었는데, 찾아서 있으면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면서 비교를 갖다 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여태까지 비교 분석한 바에 의하면, 장수도 이렇게 군산에서 영 받고, 이렇게 다 아, 하여튼 건 다 받았을 거예요. 이게 딱 보면, 이 공격 루트가 어디냐면 지금 여기 찍혀 있는 주요 도시가 나름대로 공격 루트더라고요. 딥스악마들의 하수인들의 공격 루트가 공격 타켓이 이 주요 도시 광주, 목포, 여수, 창원, 부산, 대구, 울산, 포항, 청주, 홍성. 이 홍성도 주요 타켓인데 어, 인천, 서울 이런 데 다 타켓입니다. 그래가지고 가장 많이 공격을 갖다 이렇게 받아가지고 전주, 광주 여기 사람들이 인구 감소가 최고로 많이 감소를 했습니다. 한번 여러분 검색을 해서 한번 볼까요? 검색하는데 시간이 좀 있으니까 지금 이 녹화를 멈추고 제가 한번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전주시 인구 감소세 심각, 사망자 출생아보다 많아. 전북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시는 지난 전북 전체 감소 인구 60% 가운데 8,800명이 지났다. 전북이 전국 인구 감소 전국에서 두 번째로 인구 감소가 높은데 첫 번째가 전남입니다. 전남. 그런데 전주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전북에서도 60% 인구 감소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바로 딥스악마가 하소연들이 무차별적으로 살포해대는 정체불명 캠트레일과 전자기파 당해가지고 이런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지금 5천만 국민이 이 인구 감소가 자연 감소가 아니라 사실상 이게 살해당한 것입니다. 학살당한 것이에요. 이것을 점점 전 세계 인류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미국에서 어떤 주에서는 캠트레일 살포 금지 법안을 만들고 있고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캠트레일 크라임이라 해가지고 캠트레일 범죄를 자기가 막겠다고 이제 공언을 했죠. 예, 그리고 트럼프도 이제 그걸 갖다 주재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아무래도 녹화 못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중지해야 될 것 같습니다.